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쌤 김좌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내용은 민족 유일당 운동 그리고 해방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국외에서 20년대 당시 우리 민족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를 살펴봤다라고 하면은 오늘 살펴볼 내용은 30년대 무장투쟁이라든가 그리고 40년대 독립을 위한 준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살펴보도록 할게요. 민족 유일당 운동의 전개 과정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광복을 위한 해방을 위한 노력을 이해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자, 수업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 유일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두 개의 단체를 기억하셔야 돼. 그때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의열단. 잉? 쌤, 의열단은 옛날에 배운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의열단에서 어떻게 보면 파생됐다고 봐도 될 거예요. 의열단의 단장이 누구야? 김원봉이었잖아. 약산 김원봉. 그랬을 때 약산은 생각을 합니다. 폭탄을 던지고 총을 쏘는 것이 과연 독립에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인가? 그러면서 되게 좀 회의감에 많이 빠집니다. 의열단 같은 경우가 이제 민중혁명을 일으키려고 했거든. 우리가 막 총을 쏘고 이 폭탄을 던지면서 민중들이 계몽을 하고 자각을 하면서 들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독립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정치적인 정당을 만들고 군대를 만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민족이 유일당 하나의 당으로 힘을 모아서 정당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은 사회주의 계열 이 친구들이 좀 뭉치게 되고요. 더불어서 민족주의 계열도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민족주의 계열. 자, 요 민족주의 계열 같은 경우는 누가 있겠어요? 한국독립당. 요거 꼭 기억해줘. 한국독립당. 자, 요렇게 해서 사회주의, 민족주의, 다양한 아주 그냥 만주, 중국 뭐 이렇게 가릴 거 없이 많이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어떠한 단체가 만들어지느냐? 자, 이제 기억해. 선생님, 처음에 알려주시지 왜, 그냥 봐. 자, 민족 유일당. 아니, 정신 차려. 미쳤어요? 민족혁명당을 만들게 됩니다. 이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인해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친구들이 많이 모이고 이들이 모여서 민족혁명당을 만든다라는 거. 물론 여기 이제 그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좀 단체들이 많이 섞이긴 하는데 여러분들 뭐 고1이라든가 수능 볼 때는 요 정도만 외우셔도 무방합니다. 자, 민족혁명당 같은 경우는 어떠한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느냐? 바로 중국 관내에서 가장 큰 최대 민족 유일당 운동 단체였다라는 거야. 유일당 단체였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아주 수많은 그러한 독립운동 단체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민족혁명당 같은 경우가. 그런데 요거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관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관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돼. 자, 중국 지도가 있어요. 이 관이라는 게 무엇인지, 관내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시켜줄게. 자, 중국인들은 어떠한 라인을 기점으로 안쪽은 한족, 우리 중국 민족, 그리고 바깥으로는 오랑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라인이 뭐냐? 바로 그 유명한 만리장성이에요. 그리고 만리장성이 이제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산해관이 있어. 여기에 뭐야? 만리장성이 어떻게 보면 입구 개념인 거지. 그랬을 때 이 관자, 이 관자가 바로 이 관자예요. 그래서 산해관 안쪽 중국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지. 바깥에 오랑캐, 냄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중국인들이 조선인들을 이제는 본인들의 안방에 들여오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한중연합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한중연합이 가까워질 만큼 일본 세력이 굉장히 중국에 침략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뭐 배경을 그래서 뭐 얘기하면은 이제 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러한 과정 내에서 민족혁명당이 또 여러분들 당연히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딱딱 위에다 쓸게요. 조선 의용대, 의용대 군대입니다. 군대. 그랬을 때 요거는 이제 25년 아니에요. 35년이에요. 자, 1938년 이렇게 민족혁명당이 이제 직속 군대로 조선의용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김원봉. 그랬을 때 조선의용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은 중일전쟁이 배경이 돼요. 중일전쟁 좀 옆으로 쓰자. 이거 맞춰가지고 중일전쟁. 중일전쟁 몇 년이에요? 1937년이잖아. 그러니까 중일전쟁이 딱 일어나고 중국이 당황한 거지. 국민당 정부가 당황한 거지. 왜? 일본이 너무 잘 싸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중국 관내에 있었던 수많은 무장투쟁 단체라든가 정치 단체들에게 이제 우리한테 힘을 줘가지고 일본이랑 맞서 싸우게 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조선의용대의 창립 배경이고요. 요것 또한 민족혁명당이랑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 뭐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조직된 독립군이라는 거야. 이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안방에, 여러분들 방 안에 친구한테 칼을 쥐어줄 수 있어? 너무 비유가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이지 않아. 사내가 남쪽이라고. 중국 민족한테는 여기가 이제 내 앞마당이야. 내 안방이야. 근데 얘네들을 군대를 만들게 해준대. 왜? 일본이랑 싸워야 되니까.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지. 그만큼 한중 연합이 끈적끈적했다라는 거지. 요것 또한 국민당의 지원이 있다라는 거.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를 살펴봤는데 여기서 한계가 좀 나와요. 어떠한 한계가 나오느냐? 제가 방금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를 했다고 했잖아. 사회주의 주도. 무슨 말이냐? 당시에 민족주의 계열이 이게 좀 이상한데? 하면서 많이 이탈하게 된다는 거. 별로야. 여기 이상해. 사회주의 애들이 다 하려고 그래. 이러한 모습들. 또 실제로 이제 임정 계열,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참여하지 않습니다. 민족혁명당. 임시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한계 정도. 또 이제 조선의용대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국민당이 얘네를 서포트해서 만들어줬는데 국민당이 너무 미적지근하다는 거지. 여러분들 연애를 할 때에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에 온도차가 있으면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선의용대 굉장히 뜨겁게 일본이랑 싸우고 싶었어. 근데 국민당 정부가 굉장히 온건하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에이, 나갈래? 어디로 갑니까?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예난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충칭으로 가기도 하고요. 이랬을 때 충칭으로 가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 비록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나갔지만 초반 부분에는 나름대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함께한 민족혁명당, 그리고 그의 군대 의용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타자, 바로 우리의 임시정부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시에 너무 힘들었어.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국민대표 회의라든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힘을 많이 잃잖아. 창조파, 괴조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일제 서슬퍼런 감시 하에서 되게 막 왔다 갔다 막 도망다니고 막 하잖아. 다행히 한인애국단의 활동으로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의 활동으로 인해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그 지원을 받으면서 어디서? 바로 충칭에서. 요렇게가 이제 같은 겁니다. 요렇게가. 자, 충칭에서 여기다 쓸게요. 충칭
임시정부 몇 년입니까? 1940년. 그러니까 사실은 20년도에 활동을 잘 못하다가 30년도에 겨우 한인애국단으로 심폐소생술을 한 거지. 그러다가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언제 40년 때쯤에서 겨우 이제 정부의 구성을 딱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셔도 돼. 요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일전쟁, 1937년 중일전쟁의 영향으로, 물론 시기가 좀 앞섭니다. 충칭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41년 태평양전쟁.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 자, 그랬을 때 충칭 임시정부 또한 정치적인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바로 한국, 맞춰가지고 써볼게요. 한국 독립당을 창당을 한다. 선생님, 한국 독립당이요? 왜? 똑같잖아, 이름 똑같아요. 한국 독립당은 총 3번 나오거든? 3번 나오는데, 30년대에도 이제 상해에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나중에 또 김구가 또 만들기도 하고, 이후에 진짜 또 나오는 게 또 한국 독립당이에요. 그랬을 때, 한국 독립당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많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 독립당이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틀렸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 자,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한국 독립당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정당 정치, 정치적인 혹은 국가의 틀을 갖추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가가 있으면 당연히 군대도 있겠죠.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 요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요것도 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딱 임시정부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건국강령. 건국강령이 있습니다. 건국강령 같은 경우는 언제? 41년. 근데 여러분들, 건국강령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삼균주의. 삼균주의. 자, 허리가 아프네. 자, 이거 어떤 주의냐? 삼균주의라는 것은 세계에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야. 누구한테? 새롭게 태어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3가지가 균등해야 돼. 첫 번째로 정치, 두 번째로 경제, 세 번째로 교육. 교육.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식으로 임시정부가 구성이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임시정부는 민족유일당을 위해서 뭘 통합한 거예요, 도대체? 자, 아까 민족혁명당에서 의용대에서 삐져나가는 친구들 있었잖아. 당시 이 친구들끼리 뭔가 노선이 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면서 대다수, 그리고 김두봉을 위시로 해서 저 화북, 혹은 예난 이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일부, 아주 일부 김원봉,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은 아니었지만 김규식 선생님 같은 경우가 어디로? 이쪽 한독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용대 일부가 어디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한국광복군으로 편입이 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임시정부 또한 민족유일당에 대해서 활동을 했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족혁명당 그리고 충칭으로 이동한 임시정부, 이렇게까지 민족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해방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는 저는 이제 삼삼하게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뭘 삼삼하게 가르치냐면은 중요한 단체가 3개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조화약이 3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3개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외우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선은 이제 제일 중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 임시정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가? 자, 때는 바야흐로 이제 1941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과 한판, 영혼의 한타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기겠어요? 물량이 안 돼. 당연히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일본 지금 이제 얼마 못 가겠다. 뭘 준비해야 돼? 독립을 준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해방을 위한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리고요. 충칭 임시정부 어떠한 일들을 하였는가? 우선 가장 먼저,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대일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전포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할 때 선전포고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전쟁을 하는 게 예의야. 그랬을 때 임시정부 또한 하나의 국가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지. 이렇게 이제 대선전포고를 하고요. 연합군과 전투를 벌여요. 그러니까 연합군과 함께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요. 연합군과 함께. 그랬을 때 뭐 이제 인도라든가 버마 이런 동남아시아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후방에서 이제 작전 지원을 돕는 그러한 행동들이라든가 또 뭐 이제 심리전, 일본말을 잘하잖아. 혹은 조선인들 포로들 이렇게 다시금 이제 우리 품으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그러한 작전들을 진행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해방을 위한 노력 안에서는 요 한국 광복군 내에서 조선 의용대가 포함되는 모습들도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을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해요. 국내 진공작전. 이게 이제 1945년 8월 달에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일명 독수리 작전입니다. OSS 이제 미국 정보국이랑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되느냐? 안 돼요. 일본이 그 전에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요거는 진행이 되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러한 해방에 사실 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제 우리 손으로 국내에 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발언권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작전을 시행하려고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충칭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요 정도로 일본이랑 싸우면서 국가적인 체계를 갖추면서 들어오려고 했다라는 거. 또 하나 말씀드리면 뭐 이제 김구를 중심으로 이제 주석, 부주석 체제를 채택을 함으로써 처음엔 주석이었죠. 그러다 이제 주석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김규식 선생님을 부주석으로 같이 앉히면서 뭔가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바로 국가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개편 작업도 벌였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단체 같은 경우는 조선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쓸게요. 예난 지역인데 조선 동맹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 이제 1942년 예난에서 조직이 되었는데요. 주로 이제 어떠한 친구들이냐? 민족혁명당에서 이 국민당의 온건함과 더불어서 이제 임시정부 쪽으로 가는 친구들과 결별한 이런 사회주의 계열 친구들이 조선 독립동맹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 어떠한 군대? 조선 의용대 무슨 지대라고 하느냐? 화북지대라고 얘기를 해. 화북지대. 화북으로 갔다고 해서 화북지대. 이쪽으로 간 친구들은 뭐라고 하느냐? 충칭지대. 근데 이 충칭지대 같은 경우는 어디에 편입되는 거예요? 한국 광복군에 편입된 거고, 잘라졌을 때 화북지대 같은 경우는 북쪽으로 와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호가장 전투라든가 반소탕전 등 아주 큰 성과를 이제 거둡니다. 중국도 이제 공산당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얘네가 사회주의 계열이거든. 빨간 맛이거든. 사회주의.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러한 조직을 만들게 되고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조선의용군. 요거 학생들 많이 헷갈려 합니다. 조선의용군. 의용군. 기억하세요. 이름을 이렇게 바꾸면서 열심히 활동을 한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 바로 김원봉도 아니고 김두봉.
근데 학생들이 이름을 외우기 어려워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당시 김원봉이 있으니까 김원봉 넘버 원이야. 두봉이는 두 번째야. 언제나 두봉 선생님은 언제나 두 번째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북한 들어오면서도 김일성 첫 번째 김일성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야? 김두봉 선생님. 이렇게 돼요. 항상 그러니까 이름에 이 두 번째가 뭐가 있나 봐. 자, 어쨌든 조선 독립동맹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내용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우리나라 국내. 자, 어떻게 나오느냐. 자, 여기다가 쓸게요. 뭐 무장투쟁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국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흰색으로 해서 조선 건국동맹 국내에요. 이게 여기 있었네. 자, 조선 건국동맹 같은 경우는 1944년이죠. 1944년 누구를 중심으로? 여운형을 중심으로. 여운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도 좌익, 중도 좌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회주의 계열이랑 민족주의 계열이 같이 뭉쳐요. 그리고 나름대로 비밀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 일단 여기서도 민족 유일당적인 성격이 있다. 성격이 있다. 그리고 일단은 국내에 있잖아. 이게 중요한 거지. 국내에 있다라는 거. 국내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 요거. 이게 나중에 조선 건국동맹이 뭘로 바뀌게 되느냐? 건준위로 바뀌게 됩니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그러면서 해방전국에서 1945년 이제 8.15 광복이 되면서 급진적으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변모하는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요렇게 이제 조선 건국동맹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저 써드릴게요. 나중에 뭘로 바뀌게 되느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변화, 발전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요렇게까지. 그래서 조선 건국동맹 이렇게 국내 활동 크게 3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험에서 조금 옵션으로 하나 나오는 게 또 있어요. 만주 지역에 이제 조국 광복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친구들이냐? 조국 광복회. 사회주의 계열들이 많습니다. 1936년 사회주의 계열들이 많고요. 그랬을 때 요 안에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동북항일연군이랑 또 같이 연관이 돼요. 자, 동북항일연군 소속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국 광복회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계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중국인 사회인들, 그리고 이제 한국인 사회주의자들, 이러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들게 되냐면은 동북 항일 연군, 요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동북 지역에 있는 항일, 일본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연립된 군대다. 근데 여기에서 한국인들, 조선인들이 이제 구성된 친구들이 바로 뭐다? 조국 광복회예요. 조국 광복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사람은 누구다? 바로 우리 민족의 원수인가요? 김일성. 김일성이. 여기서 김일성이 나온다고? 김일성이 여기서 1937년에 보천보 전투를 일으킵니다. 보천보 전투. 그러면서 37년 그러면서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막 파출소 깨부수고 막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요. 나름대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거기서 약간 이제 젊은 친구였기 때문에, 이 당시엔 젊은 친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관심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되느냐? 40년대로 가면은 소련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소련 이동. 그래서 나중에 해방 전국대에 소련의 지원을 받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내려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분단의 그러한 트리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국내가 아니죠. 우리 민족이 당시에 독립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인정, 독립동맹, 건국동맹 이렇게 외워주시고 조금 여력이 되신다 조국광복회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국광복회는 동북항일연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자, 요 정도로 이제 우리 민족의 그런 역할을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세 가지 협약 혹은 이제 국제적인 회의 이런 걸 한번 살펴볼게요. 세 개. 자, 뭐가 있느냐? 카이로 회담, 그리고 얄타 회담, 그리고 포츠담 회담. 그래서 이제 쌤은 이제 학생들 외우라고 할 때 그냥 뭐 카얄포 이렇게 외우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잘 안 외워져. 안 외워져. 카얄포 어떻게 뭐 이렇게 외우라고 하기는 하는데, 자, 카이로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전반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돼. 당시에 이제 독일이랑 일본이랑 이탈리아랑 편먹고 그리고 연합군이랑 싸우고 있었거든요. 뭐 영국, 프랑스, 미국, 뭐 소련, 뭐 이렇게. 소련은 사실 좀 개인주의고, 소련 개인주의. 자, 그랬을 때 점차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나게 됩니다. 누가 당시 선수 입장하면은 미, 중, 영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최초의 한국 독립. 자, 당시 뭐라고 얘기하느냐? in due course라는 단어가 나타나게 돼요. 적절한 절차 혹은 적절한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적절한 절차가 어떻게 보면은 맞는 해석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적절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한국인들의 독립을 보장한다라는 그러한 최초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거는 쌤이 이제 대학원 때에 들었던 건데, 당시 중국의 이제 장제스가 카이로로 갈 때 비밀리에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 장제석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어. 그래서 떠나기 전날 밤에 김구 선생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독립을 꼭 여기에 명시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카이로 회담에서 여러 얘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이러한 내용들을 담게 됐다라는 거지. 어쨌든 우리 또한 이 활약을 한 거잖아. 그렇지? 자, 얄타 회담 같은 경우는 소련의 대일전 참전, 일본을 향해서 공격하는 내용들, 전쟁이 빨리 끝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미국이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이거 안 썼네요. 당시에 이제 여기서는 중국이 아니라 미, 영, 소 이렇게 하는데 소련한테 야, 신탁 통치하자. 이런 거. 이건 넘어가서요. 자, 포츠담 회담 같은 경우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카이로 회담에 대한 재확인. 카이로 회담 재확인.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한국을 독립시킨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걸 포츠담 회담에서는 다시금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연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지. 43년. 나머지 두 개는 45년. 이렇게. 뭐 위치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뭐 이집트, 그리고 이제 크림반도 쪽, 약간 북해 있는 크림반도 쪽, 그리고 이제 독일, 포츠담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방을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 세 개의 단체와 세 개의 회담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노력들을 한 우리 민족,
드디어 그 결실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